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30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K리그 국내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입니다. 울산현대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허율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최근 폼 하락으로 마무리 효율이 낮습니다. 루빅손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져 결정적인 기회를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이진현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맡지만 강한 압박에 흔들리며 전개 속도가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울산은 최근 경기력 자체가 부진하며 전방에서의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수비 전환 속도도 늦어 상대 공격에 쉽게 흔들립니다. 전북현대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녀는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박스 안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전진우는 박스 안으로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득점 감각이 좋아 울산 수비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진규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압박과 전개 모두에 기여하는 에너지 넘치는 자원입니다. 특히 전북은 이승우와 송민규 같은 공격 자원까지 보유해 다양한 패턴으로 울산의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연계 플레이는 울산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무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최근 경기 흐름이 모두 전북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울산은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력 하락이 뚜렷하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기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은 콤파뇨의 제공권과 전진우의 박스 침투, 이승우와 송민규의 연계까지 결합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합니다. 특히 울산은 전북과 같은 공격 전술을 구사하는 팀들에게 반복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팬들의 응원이 있더라도 울산은 90분 내내 수비에 매몰될 위험이 있으며 체력 고갈 국면에서 실점을 허용할 확률이 큽니다. 결국 전북이 공격 전력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뚜렷합니다. 전북현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FC와 수원FC입니다. 대구FC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세징야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킥력과 방향 전환이 뛰어나며 세트피스 킥 퀄리티로 찬스를 만듭니다. 정치인은 등지는 동작과 세컨드볼 연결에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첫 터치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마스는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로 공격을 이어주지만 수비 전환 국면에서는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편입니다. 리그 최하위권 수준의 수비 조직력 때문에 박스 안 공간 관리가 흔들리고 측면 풀백 뒤 공간이 자주 노출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흔들릴 때마다 박스 앞 파울과 세컨드볼 허용이 누적되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수원FC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김경민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로 기준점을 세우며 스위칭 시작 지점을 잡아줍니다. 윌리안은 절정의 컨디션으로 1대1 페네트레이션이 날카롭고 대각 침투로 니어 지점을 지속적으로 두드립니다. 루아는 직선 스피드와 거신 타이밍이 좋아 두 번째 침투에서 마무리를 책임집니다. 사박이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지만 전방 삼각의 콤팩트 스위칭으로 폭과 깊이를 번갈아 쓰며 전환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프라인에서 압박 트리거가 걸리면 짧은 패스 교환으로 곧장 박스 진입각을 만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스위칭 완성도에서 원정이 한 박자 빠른 구도입니다. 윌리안의 1대1 후 컷백과 루안의 두 번째 침투가 대구의 박스 수비 간격을 꾸준히 벌릴 것입니다. 김경민이 기준점을 세워주면 중원 가담 타이밍이 맞아 유효 슈팅 볼륨을 안정적으로 누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풀백 뒤 공간과 박스 앞 파울 누적으로 세트피스와 리바운드 대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지역 압박과 거신 패턴으로 후반은 속공 전환으로 격차를 넓히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결국 디테일과 템포에서 앞선 쪽이 이긴다. 그리고 그 무게추는 원정 쪽으로 기웁니다. 수원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제주SK와 광주FC입니다. 제주SK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유리 조나탄은 대각 침투와 박스 안 니어 어택이 예리한 전형적 피니셔입니다. 페드링요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좋아 하프 스페이스를 꾸준히 파고드는 윙어입니다. 남태희는 압박 회피와 전진 패스 각을 만드는 조율형 미드필더로 템포를 한 박자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제주는 홈에서 1차 압박 트리거와 역압박 복구가 매끄럽게 이어져 세컨드볼 회수 후 짧은 전환이 빠릅니다. 측면 오버래핑과 안쪽 침투를 교차해 박스 근처에서 고확률 슈팅 시퀀스를 만듭니다. 광주FC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타이밍 있는 슈팅과 킥 퀄리티로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주는 에이스입니다. 신창문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연결로 전개를 돕지만 장거리 원정시 후반 체력 저하가 잦습니다. 최경록은 직선 스피드로 뒷공간을 노리나 마무리 선택에 기복이 있습니다. 이번 원정은 항공 이동 후 제주공항에서 서귀포까지 장거리 버스 이동을 더해 피로 누적이 불가피합니다. 주중 코리아컵 소와 여파까지 겹치며 라인 리커버리와 트래킹백 강도가 떨어질 소지가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키워드는 전환 속도, 체력 지수, 환경 적응입니다. 제주는 홈에서 전환 루틴이 안정적이라 세컨드볼, 전진 패스, 박스 진입이 짧은 동선으로 완결됩니다. 광주는 장거리 이동과 주중 일정의 누적으로 압박 강도가 이른 시간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지역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으로 슈팅 볼륨을 쌓고 후반은 컷백,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스코어를 여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무덥고 습한 제주 기온은 체력 소모를 가속하며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남태희의 전진 패스가 곧바로 유리 조나탄의 마무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디테일과 템포, 환경 변수의 합이 홈 쪽으로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충남 아산입니다. 인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바코미는 측면 왕복과 크로스 타이밍이 좋아 세컨드볼을 살리는 윙어입니다. 제르소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대각 침투와 1대1 돌파가 강점이며 짧은 터치 이후 마무리 전환이 빠른 공격수입니다. 이명주는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에 능한 조율형 미드필더로 인터셉트 직후 1패스를 통해 역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팀은 두 줄 블록으로 위험을 최소화한 뒤 측면 오버래핑과 안쪽 컷신을 결합해 박스 근처에서 확률 높은 슈팅을 만듭니다. 충남 아산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은고이는 피지컬과 제공권이 좋은 타깃 자원이나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구간이 잦습니다. 김승호는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전개에 기여하지만 압박에서는 첫 터치가 길어 전환이 끊기기 쉽습니다. 손준호는 측면에서 직선 스피드로 전진성을 만들어내지만 크로스 퀄리티 기복으로 마무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비 조직이 불안정해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박스 안 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약점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인천의 역압박 회복과 전환 속도가 충남 아산의 수비 블록을 파고드는 흐름입니다. 이명주의 첫 패스가 통하는 순간 제르소의 대각 침투가 곧바로 니어 지점으로 연결되어 결정적 찬스를 만듭니다. 충남 아산은 3백 앞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헐거워 박스 앞 파울과 세컨드볼 허용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지역 압박과 컷신 패턴으로 우위를 쌓고 후반은 세트피스와 속공의 빈도로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원정팀의 전환 지연은 역습의 완결성을 낮추기 때문에 슈팅 볼륨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결국 디테일과 템포에서 앞선 쪽이 이기고 그 무게추는 홈으로 확실히 기웁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성남FC입니다. 수원 삼성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김지현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기반으로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지만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 결정적인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세라핌은 발빠른 돌파와 직선적인 침투를 시도하지만 지원이 늦을 경우 단독 플레이에 묶입니다. 홍원진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전환 패스를 노리지만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커버 범위가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공격진에게 공간을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윙포워드 돌파 한두 번의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성남FC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이즈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어 단순히 득점뿐 아니라 공격 전개에도 기여합니다. 레안드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컷백이나 슈팅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듭니다. 박수빈은 왕성한 활동량과 패스 선택으로 이선에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풀백 신재원의 오버래핑이 레안드로와 맞물리면 측면에서 수원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남은 빠른 전환과 공격수들의 침투 패턴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끝까지 압박하며 경기 후반에도 위협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불안정한 수원 삼성의 수비 조직력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 벌어진 간격은 성남의 빠른 전환과 측면 침투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안드로와 신재원의 조합은 수원의 측면 수비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반복적인 위협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남은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빠른 템포 전환을 앞세워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의 날카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원 삼성의 수비 불안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성남이 경기 흐름을 잡아내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안산그리너스와 화성FC입니다. 안산의 포메이션은 3-4-1-2이며 후방 안정과 중원 숫자를 통한 압박을 기본으로 합니다. 김우빈은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순간 스피드가 떨어져 뒷공간 커버가 불안합니다. 사라이바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전진 배급을 돕지만 압박 저항 시 빌드업의 정교함은 부족합니다. 라파는 공격 전개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측면 지원이 부족할 때는 고립되며 경기 내내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안산의 수비 라인은 발이 느리고 공간을 넓게 커버하는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화성FC의 포메이션은 4-4-2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입니다. 김병호는 저돌적이고 속도가 믿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유형으로 안산의 느린 수비를 상대로 위협적인 침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데메트리우스는 제공권과 파워풀한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면서 이선 침투 자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전성진은 왕성한 활동량과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으로 세컨드볼 상황에서 득점을 노립니다. 특히 화성은 측면 돌파 후 크로스 그리고 뒷공간 침투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트를 통해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수비 속도와 전환 속도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안산은 제공권에서는 버틸 수 있겠지만 빠른 공격수에게 뒷공간을 내줄 때마다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화성은 김병호의 스피드와 데메트리우스의 피지컬을 앞세워 안산의 느린 중앙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 사라이바가 버티더라도 측면과 후방의 약점을 동시에 커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화성이 압박 강도와 속도 차이를 활용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고 경기 후반에는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김포FC와 전남드래곤즈입니다. 김포FC의 포메이션은 3-5-2로 후방에 무게를 두며 안정적인 수비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루이스는 빠른 역습 전개와 개인기를 활용하지만 지나치게 내려앉은 라인 탓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주는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공간을 메우고 압박 탈출 시 단순한 전환 패스를 선택합니다. 최재호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역할을 담당하지만 기회 창출 빈도가 낮아 위협은 제한적입니다. 김포는 홈에서도 라인을 높이지 않고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전남드래곤즈의 포메이션은 5-3-2로 최후방 라인을 두텁게 가져가며 철저한 수비 이후 빠른 역습에 기대를 겁니다. 하남은 제공권을 활용해 세컨드볼 경합에서 힘을 보태지만 단독 해결 능력은 부족합니다. 르본은 피지컬과 전진성 있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지원 부족으로 위력이 반감됩니다. 발디비아는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전술적으로 지나치게 후방에 치중된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전남 역시 원정에서도 수비 라인을 내리며 역습 한두 번에 집중하는 단순한 전략을 고수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보수적 운영을 고집하기 때문에 루즈한 전개가 불가피합니다. 김포는 루이스와 최재훈을 앞세워 역습을 노리지만 지나친 수비 지향 속에서 결정적 찬스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전남은 하남과 르본이 전방에서 버티며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지원 속도와 패스 완성도가 떨어져 파괴력은 제한됩니다.
양팀 모두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라인을 내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 템포는 느려지고 득점 기회는 극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후반 90분이 소모적인 흐름 속에 흘러가며 경기 결과는 무득점 혹은 저득점의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충북 청주입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는 장신을 활용한 제공권 장악과 타점 높은 헤더로 상대 수비를 위협합니다. 페시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를 통해 크로스 찬스를 만들어내며 곤잘로를 향한 정확한 볼 배급을 담당합니다. 사비에르는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연계와 슈팅을 동시에 시도하며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부산은 홈에서 풀백과 윙포워드를 적극적으로 올리며 크로스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곤잘로의 머리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포스트 플레이 패턴을 구사합니다. 충북 청주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페드로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해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개인 돌파로 기회를 만듭니다. 지어낙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과 측면을 모두 커버하지만 수비 전환 시 집중력 저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지승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전개가 쉽게 끊기는 약점을 보입니다. 충북 청주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 센터백 조합의 신장이 비교적 작아 제공권 경합에서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산의 장신 공격수 곤잘로와 맞대결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크게 흔들릴 위험 요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공중전에서의 우위가 승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부산은 풀백과 윙포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올리고 곤잘로의 헤더로 마무리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격 루트를 완성합니다. 충북 청주는 중앙 센터백 라인의 신장이 낮아 공중볼 경합에서 열세가 뚜렷하며 이 부분은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사비에르가 이선에서 연계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방 압박 강도를 높여 충북 청주의 빌드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부산이 크로스와 포스트 플레이 중심의 전술적 무기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충북 청주가 개인 기량을 앞세운 역습을 노리더라도 제공권과 수비 조직 차이에서 밀리는 이상 균형을 끝까지 지키기 어렵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